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공자님의 그 제자 중에 자로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나이를 많이 먹은 제자입니다. 9살 차이인데, 이 제자가 다른 제자들이 뭘 물어보면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공자님이 불러가지고 자로야, 너한테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마 하시면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논어도 사실은 우리 전 국민들이 조금씩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정말 그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오해하고 있는가, 이런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대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인간만의 능력입니다.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그 사물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시험을 볼 때도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아는 것을 먼저 풀고 모르는 건 애매한 것을 이제 얼렁뚱땅 하다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은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거기서 학습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걸 정확히 알고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말씀이고요. 공자님한테는 이 3,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72명이 지금 같으면 석사학위 정도, 그러니까 72현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 중에서 10명을 공문 10철이라고 해서 공자님과 같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바로 3명의 삼총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자로와 자공과 안회,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로와 만나는 게 참 재밌는데요. 이 공자님이 이제 그 자로 동네, 그 노나라의 곡부에 와서 서당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자로라는 사람은 요즘 말하면은 그 불량배, 말하자면 깡패, 무례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름잡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당이 생겼는데 자기한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내 구역에 서당을 세웠느냐, 나한테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을 걷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공자님하고 따졌는데, 그때 공자님이 차근차근히 일러주니까 이제 지가 학문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학문의 길에 들어선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로는 평생을 형님같이 공자님을 모시고 14년 유랑생활이나 죽을 때까지 같이 했던 가장 충직한 공자님의 제자였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공자님의 경호실장이다가 이렇게도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회는 가장 학문을 열심히 한 공자님의 탁월한 제자였고, 자공이라는 제자는 그 중국에서 최초 재벌로서 공자님을 후원하고 공자님 학당을 이끈 그런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 말씀이, 이 자로가 내 문화에 들어온 뒤로부터 나를 뒤에서 씹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든든한 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해 가지고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몰라도 모른단 말 하지 말아라,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순간의 곤혹스러움은 면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일시적인 부끄러움인데, 아예 모르는 것은 영원한 수치다, 이런 말이 있죠. 저와 같이 논어를 공부한 분 중에 한 분이 공인중개사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고객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어려운 질문,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해도 고객들 앞이니까
자기 아는 척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논어를 공부한 뒤로 이제는 고객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면은 나도 잘 모르겠다. 같이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태도를 바꿔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정직한 분이다. 이런 평을 받아서 사업이 더욱더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학문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호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은 누구한테나 뭐 자기 선생이건 주위의 동료건 심지어 어린 아이한테라도 물어보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관계돼서 논어에는 불치하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치하문이란 말은 그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요. 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그 성인 중에 이순신 장군은 우리 저 여수에서 있을 때 평소 자신이 모르는 것은 자기 그 부하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물어보는 것을 즐겨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우리 그 강진에서 농부들이나 또 어떤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기가 모르는 것은 이것저것 부끄럽지 않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뭘 알게 되면은 또 논어에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오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도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그 공부를 좋아해서 알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되고 이걸 즐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온몸으로 공부를 즐기는 그런 경지에 이르면 좋겠고요. 특히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올해 우리 그 소치 올림픽에서 2연속 금메달을 딴 그 피겨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이상화 선수의 내가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상화 선수는 우리가 걱정한 것이 지난번에도 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이번에도 또 딸까? 이래서 많이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친구의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 억지로 스케이팅을 하다가 점차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다. 즐기는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그 긴장하지 않고 평소의 기량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봤는데 바로 이처럼 그래서 이상화 선수는 다시 한번 금메달을 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바로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할 때 확실하게 알자 하는 것인데요.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자기가 그 배운 얘기를 남한테 전달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 때 이것을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고등학생이 미분을 배웠다, 미적분을 배웠다 하면 이것을 자기 동생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이 공부를 잘한다 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논어를 읽을 때 하나 그 경험담을 말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 송나라의 정자라는 분입니다. 이 정자는 17살 때부터 논어를 읽기 시작했는데 마흔이 넘어서 깊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 했냐면은 논어를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읽고 나서도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도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읽고 나서 그 중에 한두 구절을 깨닫고 기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읽고 나서 참으로 배움을 즐기는 경지에 오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읽고 나서 곧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으로 춤을 추고 기뻐서 발을 구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그 네 단계의 논어의 공부 방법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네 번째 경지, 그 춤을 추고 발을 구르는 이런 경지를 느끼면 좋겠고요. 서양에서도 우리가 데미안을 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은 논어를 읽어보고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이러한 책이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감동을 하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논어는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고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그 전파되고 있는 그러한 고전이라는 것을 말씀.